스피노자의 에티카 해석입니다. 오늘은 정리 13 하나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이거나 또는 오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연장의 양태일 뿐이다. 인간의 정신은 1차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고, 자신의 신체를 벗어난 범위에 있어서는 오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연장의 양태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직 현실적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이 현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허구나 상상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은 이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질서를 담고 있게 될 것입니다. 정리 13은 방금 본 것이 전부이고, 정리 13에 대한 보조 정리가 7개가 나오는데, 이들은 오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연장의 양태라는 정리 13의 뒷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생각됩니다. 보조 정리 1. 물체는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서는 서로 구분되지만 실체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은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론적인 것인데, 실체는 그것을 초월한 무극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조 정리 2. 모든 물체는 어떤 점에서는 일치한다. 무극이라는 실체의 관점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사실상 하나로 일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냥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조 정리 3. 움직이고 있는 또는 정지한 물체는 다른 물체에 의해서 운동이나 정지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 후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물체에 의해 운동이나 정지로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 다른 물체도 다시금 또 다른 물체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렇게 무한하게 진행된다. 스스로 말미암고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닌 모든 물체는 스스로 움직이거나 정지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을 원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4개의 보조 정리는 모두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체는 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적인 세포들은 끊임없이 교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는 하나의 단위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스피노자는 이러한 기전이 정신이 스스로 나라는 에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자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왜 정리 13에 이렇게 7개의 보조 정리가 붙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7개의 보조 정리는 자연계의 필연적인 질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정리 13은 그것이 인간의 정신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리 13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면, 정신은 신체에 대한 관념 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연장의 양태라고 하였는데, 신체를 상하, 전후, 좌우의 공간적인 좌표로 구분할 수 있듯이 정신 속에 있는 신체의 관념 역시 어떤 좌표축에 따른 맵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기하학적인 질서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더 확장해 보면, 자연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정신은 이러한 관념의 공간적 맵을 구성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충분 근거율을 존재하게 만드는 기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정신이 이러한 관념을 형성하는 범위까지가 나의 인식이 닿는 범위가 되고, 그 중에서도 정신과 쌍방향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신체까지가 나를 형성하는 범위로 인식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양지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지가 닿는 범위까지가 나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역으로 나의 내부에 존재해야만 양지가 미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이 됩니다. 스피노자는 정신을 신체에 대한 관념이라고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팔이라는 이데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정신 속의 관념, 이데아는 단지 추상적인 팔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것을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드라이버 안에는 여러 층의 레이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냥 팔을 들어올리고 내리는 수준의 단순한 운동에서부터 수영, 야구, 농구, 골프, 악기 연주 등의 서로 다른 다양한 활동에서 팔이 작동하는 방식이 제각기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피노자가 생각한 정신, 즉 신체에 대한 관념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뇌의 여러 부위에 분산되어 있는 신체에 대한 공간적 맵들의 총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피노자 철학은 데카르트를 계승한 합리론으로 평가됐는데 데카르트는 감정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아서 철학에서 아예 제거해 버린 것에 비하여 스피노자는 감정 역시 기하학적인 질서가 적용되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스피노자는 모든 것이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오직 신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스피노자가 강조한 이러한 필연성은 비록 복잡해 보이더라도 감정을 포함한 인간의 정신활동이 결정론적, 디터미니스틱이라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결정론적인 것이라면 결정론적인 기계, 디터미니스틱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오토마타인 튜링 머신, 즉 현재의 컴퓨터에게 감정을 싣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결국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결과물인데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통해서 뇌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원리를 확장하면 인공지능에도 동일하게 감정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정론적인 질서에서 복잡성이 도출되는 방식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 효율적인 방식이 프랙탈인 것이고 프랙탈에도 역시 기하학적인 질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는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에티카라는 책을 만들고자 하고 있으며 스피노자의 에티카가 기하학적인 질서로 증명된 윤리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반면에 인공지능의 에티카는 프랙탈 기하학으로 생성한 감정과 윤리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저는 뇌과학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스피노자의 철학이 이론적인 뼈대, 프레임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스피노자의 에티카는 아직 긁지 않은 복권 같은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그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설사 이걸로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뭔가 돌아올 것 같지는 않다는 예감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저보다 능력 있고 미래를 책임질 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많은 성취를 이루어 주신다면 충분히 보람 있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